460번부터 질문을 받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 이 i는 f의 g의 인버스의 f의 인버스의 c입니다. 안에서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볼게. f 인버스의 c 값 구해야 돼요. f 인버스 c는 fx가 지금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fx야. 역함수에서 c 값을 구하라는 것은 c를 대입하는 뜻이죠. c가 어디에 있는지 볼까? 여기가 a, b, c, d, e인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f 인버스 c는 역함수, 그러니까 y축에서 c를 보내면 돼요. 뭐에 대응이 되나요? 2에 대응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 값이 2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f의 g의 인버스 2를 구하면 돼요. g의 인버스 2는 gx는 이제 얘가 gx예요. 역함수니까 y축에다가 숫자를 넣어야겠지. y축에서 누구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누가 되죠? d가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은 f d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fx로 갑시다. fx는 아래에 있는 게 fx. 여기에서 x에다 뭘 대입하면? d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b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b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선배? 혹시 한 번 더 설명할까? 괜찮아? 이해됐어요? 좋아. 그 다음 464번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제일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차분하게 한번 그려보죠. 역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y는 x라는 보조선을 반드시 그려야 되고 한 칸당 1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려보죠. 어디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1보다 작을 때에는 2분의 1x예요. 1보다 작을 때에는 2분의 1x. 2분의 1x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2분의 1x. 이해되니? 근데 어디까지만 그린다고? 1보다 작은 부분까지만 그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리니까.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분의 3x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의 3x 마이너스 1은 1보다 큰 부분을 그리는데 이렇게 볼 거야. x가 1일 때 얼마인지부터 먼저 봐요. x가 1일 때 여기서부터 그릴 거니까. x가 1이면 2분의 1 되죠. 그쵸? x가 1이면 2분의 1이니까 2점 지나가는 거 알겠니? 2분의 1 아까? 됐니?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가 몇 분이면? 2분의 3이야. 두 칸 가면 3칸 올라가야 되는 요런 그래프가 돼요. 됐나요? 이게? 오케이. 됐나요?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쵸? 1보다 더 커야 되잖아. 적당히. 그치? 이 그래프가 돼.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는 y는 2분의 1x. 이 그래프하고 이것의 역함수, 이것의 역함수면 당연히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얘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되거든요. 얘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됩니다. y는 x를 대칭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니 이거? 역함수니까 y는 x에다가 그대로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사람은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반을 딱 자르면 완벽하게 합동의 도형이 두 개가 되잖아요. 반으로 자르면 합동의 도형이 두 개니까 굳이 이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역함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 보지 말고 그냥 원함수하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좀 더 좋겠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건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교점을 구해야 돼. 교점. 아까 이 점 기억나니? 이 점의 x좌표는 얼마이고 1이고 y좌표 얼마지? 그렇죠. 1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1, 2분의 1. 이 점은 계산을 해야 되네. 연립해야겠죠? 너하고 너를 연립해서 만들어야 돼. 맞지? 둘이 연립하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1은 x가 되어서 넘어가고 넘어가면 2분의 1x는 얼마? 1. x는 그래서 얼마예요? 2. 여기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x좌표랑 y좌표 같으니까 2,2가 돼요. 이해했어요? 됐나요? 여기 한 점은 어디고? 원점이고. 그러면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서 잘라가지고 작은 삼각형 두 개를 빼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방법 먼저 써볼게. 그 방법을 먼저 쓰면 그림을 그리자. 여기가 2,2 여기가 1,2분의 1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니까 변의 길이로 따져보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의 높이는 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높이는 이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 되겠죠. 높이가 됐니? 그러면 저 아이의 넓이는 큰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작은 삼각형 두 개, 이거 두 개를 빼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이 삼각형도 빼야 돼요.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 높이는 1이 되니까 넓이를 계산하면 2 빼기 2분의 1 빼기 1이 되니까 하나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 근데 우리는 그 양쪽에 두 개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의 2배인 1이 되겠네요. 이거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공식을 분명히 알려줬을 텐데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모르면 바보 멍충이. 우리나라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공식은 기억해서 사용하세요. O, A, B가 있을 때 이 X 좌표를 A1, A2라고 적고 여기를 B1, B2라고 적으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다고? 크로스로 곱하면 된다고. A2, B1 마이너스 A1, B2를 곱해서 그것을 뭐? 절반.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넓이가 음수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얘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죠. 그럼 저 방법을 이용하면 여기에서는 2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2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되죠? 1 빼기 2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2S니까 2S의 넓이는 얼마?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 아주 많이 사용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저렇게 돼요 선생님? 라고 궁금하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내가 왜 궁금하지도 않는데 알려줘봤자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일단은 물어보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원점 지날 때만 해요? 네, 원점 지날 때만 그래요. 선생님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 그럼 저걸 쓸 수가 없나요? 아니요. 원점을 지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볼까?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쓰나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적당히 삼각형 만들어요. 적당히. 여기는 A점이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2,7이라고 할게요. 이 점의 좌표는 5,3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어차피 이거는 삼각형이니까 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넓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안 변하니까 얘의 넓이를 얘를 움직여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위치로 잡아요.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그치? A라는 점을 원점으로 박았잖아요. 그쵸? A라는 점을 원점으로 박았으니까 얼마나 평행이동한 거야 지금?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마이너스를 빼요. 4, 얼마? 2. 여기는 그러면 1, 얼마? 6 바꿀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6, 4, 24에서 2를 빼 22가 되니 6, 4, 24에서 2를 빼니까 24 빼기 2의 절대값의 절반이 저것의 넓이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굉장히 다 설명하셨는데요. 한번 다시 여기서부터 살펴볼까요? 그래프 그리는 법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할까? 절대값 x-2는 꺾이는 그래프였습니다. 어디에서 꺾였죠? x가 2인 점에서 꺾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x축은 여기, y축은 여기 어디인가에 있을 것이고 여기 어디인가에 있을 것이고 y는 mx-1은 어떤 직선입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직선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y 절편이 얼마인 직선? y 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y 절편이 확실하게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y 절편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서 기울기 m이 변하면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이해되니? 기울기가 커지면은 만날 거고 기울기가 작으면은 만나지 않겠네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봐. 기울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나냐면 여기가 기울기가 무한대거든요. 엄청 큰 거. 무한대에서 쭉 내려가 만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크면 만나는 거죠. 무조건. 맞나요? 이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는 바로가 x가 2만큼 커졌을 때 y는 1만큼 커졌잖아요. 그쵸? 오케이? 내 말 알겠니? x가 2만큼 커졌을 때 y는 1만큼 커졌어. 그러므로 너의 기울기는 얼마니?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m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만나네요. 됐나요? 두 번째, 끝이 아니야. 만나는 케이스가 더 있거든. 자, 얘가 밑으로 내려 안 만나죠. 안 만나. 얘 직선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직선이니까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너 왜 따오니? 얘는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 생각해야 돼 이제. 자, 계속 갈게. 머릿속으로 이제 끝까지 넘어가고 있다 생각해야 돼. 안 만나.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저기에 있는 직선하고 평행할 때까지 안 만나요. 얘가 살짝만 평행에서 벗어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한점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해돼요? 기울기가 작으면 만나게 되겠죠. 계속해서. 안 만나는 경계선 얘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야? 쟤랑 평행할 때. 얘랑 평행할 때 안 만나게 되겠죠. 그럼 너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여기에 있죠. 2보다 작을 때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보다 더 더할 때에만 작을 때에는 만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이제 요 문제 풀이입니다. 가져가시고요. 됐나요? 두 번째, y는 x-2 절대값 x 플러스 4의 최대값이 m, 최소값이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얘는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된다고 했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꺾인다고 했어요. 오케이? 꺾여. 자, 꺾이니까 거기에서 함수값만 일단 먼저 찾아보면 돼. x가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이 얼마죠? 6인가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6 나옵니다. 그리고 x가 2일 때의 함수값도 봐야 돼요. x가 2이면 얼마가 되죠?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네요. x가 2이면 이해되니? 마이너스 6 한참 밑에 있네요. 한참 밑에 있네.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볼까? x가 2보다 크면 봐. x가 2보다 크면 이거 전부 다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니까 x-2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그 기울기만 보세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0이 되지? 기울기 0이니까 이 이후로는 기울기 0인 직선을 그리시면 돼요. 왼쪽은요? 왼쪽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여기는 플러스 x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0.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것은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것과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되었나요? 됐죠? 자, 두 번째 467번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배웁시다. 오늘 하나 더 배웁시다.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는데 절대값의 그래프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그래프가 몇 개 있어요. 그 그래프들을 여기서 익히고 갈게요. 첫 번째, y는 fx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걸로 첫 번째 y는 fx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자, y는 fx 선생님 그릴게요. 하나의 좌표표면에서 다 그릴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y는 fx를 편하게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절대값 fx는 어떻게 그리냐면 봐요.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위로 그대로 올라오게 돼요. 이게 이 절대값 fx의 그래프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잘 봐볼래? x가 만약에 뭐 이 값일 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나왔어. x가 뭐 1일 때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어. 볼래요? x 때 1 대입했거든요? 1 대입했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뭐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절대값 씌웠으니까 뭐가 되어버리겠니? 2가 되어버리겠지. 내가 만약 2를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어.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뭐가 되어버리? 음수가 아니라 양수인 1이 되어버리겠지. 여기에 값이 음수인 것만큼 양수로 나오게 돼요. 됐나요? 뭔 말인지?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꺾여서 올라갑니다. 조금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 그래프는 일단 절대값 없이 그려볼래? 절대값 없이 그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됐니?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총 4가지를 볼 겁니다. 4가지를.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는 y는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예요.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까 내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했어. 그치? 이 그래프가 아니라 x에다가 전부 다 절대값 x를 씌운 그래프야. 이렇게 여기 등장하고 있는 x에 각각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아까는 뭐였어? 아까는 이렇게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였어. 하지만 이번에는 각각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야. 이거 이해되니? 이 그래프는 잘 봐.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봐. x가 양수이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x가 1이면 그냥 1,f1이에요. x가 2이면 2,f2예요. x가 3이면 3,f3이에요.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1,f1, 2,f2, 3,f3 쭉 나와요. 그냥 x가 양수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이 그래프가 나와요. x가 양수일 때 이 그래프가 그냥 나와. 근데 음수일 때 생각해볼래? 잘 봐봐. x에다 난 분명히 뭘 대입했어? 마이너스 1 대입했거든? 근데 결과는 뭐가 나와버렸지? f-1이 아니라 f1이 나와버렸지. 그러니까 여기에 1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였어. 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거든? 근데 뭐가 나와버려? 마이너스 1가 나와버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2를 대입하나 결과가 똑같지. 2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결과가 똑같지. 3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3을 대입하나 결과가 똑같지. 그러니까 x에다 1, 2, 3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1, 2, 3을 대입하나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이 부분의 그래프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나와. 이 부분의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뭐야? 복사가 돼서 나와. 뭔 말인지 알겠니? 쌤, 그 이쪽 부분의 그래프 어떻게 되죠? 예, 아예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는 x, 그러니까 f 안에 음수가 들어가요.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야 이 부분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음수가 아니라서 그 부분의 그래프는 아예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손에 그냥 쳐봐야 돼. 손아. 앞에다 놔둬버리세요. 내가 놔둬야 돼. 앞에다.
오케이. 자,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세 번째로 가볼게. 야, 이거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복사해서 그린다는 느낌 맞지? 그치? y축을 중심으로. 이건 x가 양수일 때나 x가 음수일 때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 y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만 할게요. 이 그래프는요, x가 양수인 부분이고 y가 양수이면 그대로 나옵니다.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부분 몇 사분면이냐 그러니까 1사분면의 그래프는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1사분면의 그래프는 그대로 나와. 내가 좀만 치워줄게. (1,4분면은) 그대로 나와.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x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x에다 음수를 대입해도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 1,4분면에 그렸던 부분이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로 3이라면은 왼쪽 부분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 왼쪽 부분도 똑같이 나와.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안 나와. 이 부분이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왼쪽은 똑같이 나와. y에도 절대값이 붙었지. y에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y가 양수인 부분하고 y가 음수인 부분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얘는 1,4분면에 있는 부분을 나머지 4분면에도 전부 다 복사해야 돼. 1,4분면에 있는 부분만 4,4분면에도 2,4분면에도 3,4분면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 그래프는요. 얘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이의 예시는 이게 좀 더 많아.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4이다. 이런 그래프가 좀 더 많이 활용되고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일단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는 x 플러스 y는 4거든요. x 플러스 y는 4라는 거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여기는 좀 이해하기보다 일단 받아들이세요. x, y가 양수이면은 어차피 그래프는 똑같이 나오니까 x,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고 그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복사하는 거야. x가 음수인 부분도 x가 y가 음수인 부분도 이렇게 각각의 사분면에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오케이? 확인을 한번 해볼게. x절편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x절편 x절편 y에다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돼. 맞니? 그 절대값 x가 4가 되니까 x절편 누구죠? 4하고 마이너스 4. y절편도 구해보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돼. y절편은 뭐하고 뭐 나오지? 4하고 마이너스 4. 주로 이 그래프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 아니죠. 한 가지를 뺐습니다. 시험에 아예 출제가 되지 않는 한 가지를 뺐고요. 시험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세 가지의 그래프만 일단 이야기를 했네요. 됐나요? 이것들 차이들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 구별할 수 있겠니?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그래프는 그냥 뭐 씹어 먹어야 되는 그래프는 1번입니다. 1번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2번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3번도 요즘 분위기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1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일단 이 페이지는 보낼게요. 자, 앞으로 가세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x의 절대값이 다 붙어있는 케이스잖아요. 이거는 x가 양수일 때하고 x가 음수일 때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요거였죠? 이게 x가 양수일 때 그래프, x가 음수일 때 그래프도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예 그래프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 이거는 그래요. 얘를 가지고 여기에는 조건을 가지고 F9도구하고 F24도 구하래요. 그냥 해봐야 되는데 X에다 1, 2, 3, 4 자연수만 넣을 수 있거든요. 1보다 큰 자연수를 넣을 수 있네. 1보다 큰 자연수. 2 같은 거 넣어볼 수 있다는 뜻이겠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1보다 큰 자연수라 했으니까 2를 못 넣고요. 그쵸? n에다가 뭐 넣어볼 수 있니? 2 넣어볼 수 있지. 이렇게. 그치? n에다 2를 넣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3은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됐니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F3하고 누가 똑같아? F6이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서 2배 한 숫자거든요. 이거는 2를 빼서 2배 한 숫자. 6이 한 4죠. 2를 빼서 2배 한 숫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좀 좋으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겠지. 거꾸로 가야지. 거꾸로. 잘 봐. 머리가 좀 좋으면 거꾸로 가야 돼. 자, 이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얘들아, 결국에는 2에는 짝수 아닙니까? 짝수? 짝수 번짝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2의 마이너스 1은 홀수잖아. 홀수 번짝을 구하려면 이렇게 따라가야 돼 라는 이야기야. 됐니? 그러면은 F9로 한번 생각해 볼래? F9는 짝수니 홀수니? 홀수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을 봐야 돼. 이해돼? 얘네다 얼마 대입해야 돼? 얘네다가 5를 대입해야 F9가 나오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케이. 얘네다 5를 대입하면 너는 쉽게 구하네. 6이라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F24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 얘가 짝수이면 얘를 따라가야 돼. 얘네다 얼마 대입해야 되죠? 12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다 12 대입하니까 F 얼마? 13이 돼. F13을 구해야 되는데 F13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야. 얘네다 얼마 대입해야 되죠? 7 대입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7 대입하면 F13은 얼마? 8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더하기 8은 14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있고 x, y에다가는 양수만 넣을 수 있다. F4가 1이라고 알려줬고 이걸로 F16분의 1을 구하셔. 16분의 1을 구하라고. 16분의 1을 어떻게 구하지? 일단은 이 숫자는 뭔가 곱해지면 뜯어버릴 수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면 뜯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4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잖아요. 그쵸? 4라고 하는 친구는 1 곱하기 4로 만들 수도 있고 2 곱하기 2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치? 한번 해볼게. 그럼 F4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곱하기 4라면 F1 더하기 F4로 쓸 수 있겠니? 이해돼요 이거? 그 다음에 2 곱하기 1라면은 F2 더하기 F2로 쓸 수 있겠니?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 근데 이 값이 F4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이게 1이라고 했거든요. F4가 1이죠. F4가 1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은 F1은 얼마나 뜻이야? 써먹도 안 써먹도 될지 챙겨놔. F1은 얼마? 0이네 0. 그러면은 F4는
F2 더하기 F2니까 F2는 얼마란 뜻이죠? 2분의 1이네요. 이해돼요? 아 그러네. 16분의 1을 어떻게 가지? 16분의 1까지 어떻게 갈 거냐? 16분의 1을 구하려면 지금 느낌이 오는 게 4분의 1을 알아야겠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알아야겠지. 그럼 4분의 1을 구하려면 누굴 알면 되겠니? 2분의 1을 알아야겠지. 이해돼요? 4분의 1로도 구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안 가도 돼요. 방법은 막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1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2하고 4를 이용해서 4분의 1을 만들 수 있어요. 둘이 곱하면 1이니까. 맞니? 이해했어요? 다시 말해서 F의 1은 F의 4 곱하기 4분의 1이고 이것은 이제 F4 플러스 얼마니까? F의 4분의 1이니까 네, F의 4분의 1을 만들 수 있습니다. F1은 0이었고 F4는 1이었으니까 F4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네요. F4분의 1을 만들었으니까 F16분의 1을 만들 수 있지. 그럼 F의 16분의 1은 F의 4분의 1 플러스 F의 4분의 1이 될 것이고 F의 4분의 1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입니다. 하고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을 키워야 되는 이거는 뭐 어떤 개념들을 안다고 잘 풀고 모른다고 못 풀 거가 아니라 그냥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관찰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밖에 지금 춥니? 됐나요? 그 다음 475분 보죠.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가 나왔어. 1대1 대응이네. 1대1 대응.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접합인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볼까요?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일단은 이 친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치?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x는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 몰라. 일단 1에서의 함수값도 구해볼까? 1에서 얘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지 봐볼래? x도 1 대입해봐. 얼마 나와? 3-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정확히 2네요. 근데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잖아. 기울기가 3-a니까 모르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됐니? 왼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도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플러스 a 마이너스 a니까 이것도 2네. 이것도 2니까 얘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쵸?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이런 모양이 갖춰져야 돼. 이런 모양이 뭐냐면 둘 다 증가하고 있거나 둘 다 감소하고 있거나. 그치? 이해되는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의 기울기에 뭐가 같다? 기울기에 부호가 같다가 돼야겠지. 이해했어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한 게 양수에다가 기울기가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곱이 누구의 곱? 이것의 기울기 요놈하고 아래의 기울기 이것의 곱이 양수이다라고 쓰는 거야. 3-a에다가 2 플러스 a의 곱이 뭐이다? 양수이다. 이 2차 공식을 풀면 되고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빼기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뭐 앞에서 이미 곱했으니까 그대로 순서만 바꾸면 부동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고 얘의 해는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fx는 ax 플러스 1에 대하여
gx는 f 서클 fx라 하자. y는 fx의 기울기와 직선 y는 gx의 기울기의 곱이 8이다. g1의 값을 구하시오. 네. gx 직접 합성함수 구해봅시다. f의 fx는 fx가 ax 플러스 1이야. 그걸 다시 대입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a의 제곱 x에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 쓰면 돼요. fx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a예요. a. gx의 기울기는 얼마죠? a의 제곱이에요. 이게 얼마라고요? 8이래요. 그러니까 a는 얼마? 2가 되겠지. a가 2니까 4x 플러스 3이 바로 gx가 되겠네. g 1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g 1값은 얼마예요? 7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천천히 정리하십시오. 정리할 거는. 자, 그 다음 483번. 오케이. 네, 여러 번 합성을 해서 2가 2를 50번 합성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건 하나씩 가면 됩니다. F 2번, 3번, 4번, 5번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봐. x에다가 지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 말의 뜻은 f에 이걸 몇 번 해? 50번 하라 이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2를 f에다 집어넣고 그 결과를 다시 f에다 집어넣고 그 결과를 다시 f에다 집어넣고 이거 50번이라고. 이해됐니? 해봐요. 그러면 x가 2예요 2를 대입할까요? 2는 4보다 작죠? 그러니까 4보다 작으면 2를 더하고 다시 4보다 작으면 2를 더하고 4가 되는 순간 다시 1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4보다 작으면 2를 더해요. 4보다 작으면 2를 더해요. 4가 되는 순간 1이 됩니다. 4보다 작으니까 2, 4보다 작으니까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해되니? 이제 주기가 얼마죠? 그래서? 주기가 4죠. 주기가 4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함수값을 찾아볼 수도 있겠구만. f의 50은요. f50은 50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나머지 a니까 여기가 50의 라인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정답이 얼마? 4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485번.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래요.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얘는 x축, y축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잘립니까? 1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이 2차 함수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지.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얼마? 1이죠. 1. 축이 1이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아직 a 값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아이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야. 이해됐어요? 이 상태 놔두고 직선 한번 다시 볼게요. 직선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3입니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요렇게 되네요. 좀 더 내려가야겠네. 이렇게 되네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해되었어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빼기 3이야. 됐니? 그때 요 그래프 2차 함수는 지금 축이 1이니까 절반만 그려야 되거든요. 이 절반만 그릴게요. 이렇게 이 아이는 축이 1이니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내 말 알겠어요? 여기에 있으면 얘가 1, 얼마를 지나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지.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a는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1 대입했더니 1 빼기 1 빼기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 a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i는 다시 쓸 수 있어. a가 얼마였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f 인버스 2를 구하래요. f 인버스 2는 이게 y는 fx니까 여기다 뭘 대입하라는 뜻이야? 2를 대입하라는 뜻이지. 2를. 뭘 대입해야 2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함수는 2차 함수지 않습니까?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니까 y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y가 2가 나오려면 x가 얼마여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니? 계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빼기 3은 0이니까 x는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천천히 이해하세요. 천천히 이해하세요. 됐어요? 아니 혹시 이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뭐 말씀하세요. 난 이거 100% 이해시키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설명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질문은 2개 남았으니까 2개만 마저 하고 쉬었다가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gx는 이렇게 나와 있고 오,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역함수로 나와 있죠.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자,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F하고 G의 인버스를 씌우면 순서가 바뀌었던 거 기억납니까? 순서가 바뀌었던 거 기억나요? 역함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 없애려고 생각하세요. 다시 쓸게. G의 역함수, F의 역함수 3x 빼기 1은 x 여기까지 되니? 잘 봐야 돼 이거.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상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용할 거야. 봐. 오케이. 너를 우변으로 넘기면 뭐가 돼? 그냥 gx가 되지. 기억나 이거?
얘를 우변으로 넘길게. 여기 보고 있니? 넘기면 gx 되는 거 기억나? 오케이. 얘 넘어가면서 넌 날아가고 괄호도 갖고 와. 자, 또 하나 fx도 넘기면 누가 사라져? 인버스가 사라져. 이렇게 된다고. 되니? 아, g하고 f를 합성하면 3x 빼기 1이 된대요. 그럼 저거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사용하자. 이거 f가 넘어가면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지? 3이 되잖아. 됐니? 자, 이제 갈게요. 식 쓴다 이거. gx는 x 플러스 c입니다. 오케이. fx는 a의 x 플러스 b입니다. 이게 3x 마이너스 1이에요. 됐나요? 식 맞았으면